임신으로 인해 우리가 차별과 배제의 느낌을 실제 갖게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분에게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면 잘못된 선례가 돼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무지에서 오는 권력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문정입니다. 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이후 2019년까지 약 16,000건의 직장맘의 고충을 직장맘과 함께 듣고 함께 해결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소중한 상담들을 분석해서 직장맘 지원 체계를 촘촘히 살펴보고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오늘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직장맘의 고충을 공론화하고 직장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직장맘 지원센터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HR 디자인 연구소의 이희진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약 4개월 동안에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수행했던 직장맘 상담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2012년에 서울시가 직장맘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서남권에서도 직장맘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센터가 2016년에 개소가 돼서 특히나 직장맘의 3가지 고충, 직장 가족 개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고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남권 직장맘 센터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고충이 거의 고충의 고충 해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고요. 전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직장맘에 실질적으로 임신, 육아, 출산을 거치면서 생애 주기에서 걸치는 고충을 완화하고 여성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서 경력 단절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데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목적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장맘의 고충은 실질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 육아, 실업급여로 귀결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9년에는 상담 건수가 49%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밀착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전문 상담을 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센터 상담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상담 코칭은 사적 조정 권리 구제를 시작해서 문제 해결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다음에 제도 안내가 54%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 안내에 대해서 직장맘이나 사업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홍보나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인적 특성은 여성 20, 30대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센터의 상담 실적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내담자의 니즈와 상담 서비스 간의 좀 더 그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권리나 권리 구제에 좀 더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는 직장 내 고충 상담의 특징은 일단 여성의 노동 상담에 상당히 직장맘의 노동권 실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나 상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출산휴가 안 줄 수 있다. 복직 후 일하면서 반성해라. 내지는 그만 출근해라. 내지는 임신 출산하니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 남자다. 거래처 가서 술만 따르고 오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런 내용의 상담 내용들이 꽤 많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은 여성의 직장맘의 고충을 담길 내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심층 상담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직장맘의 노동권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임신, 출산, 육아기를 거쳐서 상해 주기별로 연속 상담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고 특히나 이 직장맘에 특화된 전문 상담이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 속한 내담자의 특성을 정말 잘 반영을 해주고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이 직장맘의 인터뷰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센터의 상담을 받으면서 상당히 위로가 많이 됐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이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마음의 안식처 같았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서남권 직장맘센터의 상담의 상당한 특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으로는 어찌 보면 이러한 침해된 권리구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 권리 실현 어찌 보면은 정말 법으로 제도된 당연히 청구하면 쓸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변화가 아직도 미흡하다.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산업계, 그리고 근로자 자신 모두가 상호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능하다라는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에 따라서 몇 가지를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향후 이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담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담 코칭 경험을 그간에 쌓아온 축적한 경험을 충분히 내실화하고 앞으로 이거를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노하우나 전문성을 내재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뭐와 관련되냐면 상담자가 계속 바뀌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1년 일하고 상담자가 또 바뀌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대 내재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현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충분류 체계는 조금 재정립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중소로 분류가 돼 있는데 특히나 직장맘 노동권은 이렇게 많이 혼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모성보험나 일가정 양립과 체계화돼서 이게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조금 다시 분류 체계를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형 상담 서비스를 권리 구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전문 인력 배치나 인력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근로자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약간 기업도 변화할 수 있도록 인식이랄지 특히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조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언권 중심의 선언권 직장맘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점점 선언권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특히 선언권이 위치되고 있는 금천구를 위주로 해서 노사민정이 함께 나갈 수 있고, 특히나 직장맘 지원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그 인근에 남부 여성발전센터나 구로 여성 인력개발센터 이런 분들과 협업 관계로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지벨리 여성 친화 산업계를 만들어 가는데 좀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직장맘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또는 지자체, 서울시에서 법제도나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센터에서 상담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부나 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노동조사관이나 기타 노동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뭔가 조금 체계화할 조금은 약간 권리구제에 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침해 또는 권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내릴 수 있는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감시나 감독을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한을 부여하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에 관한 거는 법이나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담 내용을 보니 어찌 보면은 선언권에서 행정 해석이나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구심점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이 분야에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기반하고 있는 이 분야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구축하면서까지 직장맘의 권리구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워킹힐 노동법률 상담소 대표 김명희입니다. 임신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직장맘들이 몸도 마음도 얼어붙게 돼요. 사실 얼어붙은 상태에서 사용자 측하고 1대1 분쟁의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확히 모르거나 알아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되게 희박해요. 희박한 상황에서
본인 혼자 맞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신으로 인해 우리가 차별과 배제의 느낌을 실제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힘겹게 사용하고 간신히 복귀해서 그런 이제 복귀도 잘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면 이때까지 매 국면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런 밀착 상담 지원을 경험도 풍부한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 이런 센터에서 실제 받게 되면 사실은 법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넘어서 그 개별 직장맘들이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런 공적 영역에서 조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직장맘들을 촘촘하게 각 상황에 대해서 촘촘하게 보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임신 사실 안 순간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단계, 사용 도중, 그다음에 사용 후 복귀 단계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밀착 지원을 해왔고 선안검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셨다는 거를 이번에 연구 보고서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기천입니다. 김명희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직접 상담하셨던 그 경험과 또 오늘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밀착상담 지원 시스템 강화와 또 체계적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이라는 그런 두 가지를 강조를 해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현장에 기반한 그러한 대안이 지금 아주 시급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공미입니다.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들은 법 제도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추진체계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러한 내용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비로소 센터 운영의 정책 목표가 달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분 직장맘의 토크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해 주신 분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저에게 이제 인상적이었고 가장 저의 분노를 자아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분에게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면 잘못된 선례가 돼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무지에서 오는 권력이요? 정말 더 험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우아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지금 이 법적으로 강행 규정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없이 이런 불법적인 말과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두 번째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결국은 서울시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선생님께서 세금을 내는 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이드를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이 두 분 직장맘들의 그 생생 토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국미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밀착 상담 역시 좀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 강조해 주셨고요. 또 고충 유형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 또 서비스 유형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 강조하시면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시 정책의 어떤 성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둘째로는 이 이용자의 실제 상담 내용 중에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연락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다 노무사들을 찾아다니시거나 사적인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하고 나서 결국은 막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쪽으로 오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임신, 출산, 육아로부터 비롯된 상담은 이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대단히 밀착 상담이 주로 이루고 있고 또 안정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센터의 상근 노무사들이 이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사관이나 차별조사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아니면 출발점에서 투자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기관이라도 이 모성보와 일가정 양립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 규정이나 매뉴얼들을 함께 배포하고 또한 교육하고 잘할 경우에 또 베네핏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경제활동 조사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여성들이 여전히 취약하게 놓여져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여성 취업자 56만 8천 명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16만 명은 아예 실업, 그다음에 2배 이상인 40만 명 같은 경우는 아예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회적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 돌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다시 여성에게 그리고 직장맘에서 그냥 가정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현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의지는 국가적 의기나 뭐 서울시의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역시 이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점, 또 이제 그 상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또 서울시의 관리 감독과 또 계도와 격려가 모두 다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센터의 발전 방향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개선을 해나가고 발전을 해나가야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아동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직장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선배 동료 선생님들께서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가 전무하며 모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임신 초기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신 16주부터 32주까지 16주간 매일매일 사측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며 지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유선 상담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매우 많은 유선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같은 내용의 통화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와의 상담에서는 수시간 동안 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내용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왜 이리 힘들고 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산부나 직장맘들에게 이렇게 제도 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욱이 단순하고 이례적인 상담이 아닌 1대1 밀착 상담과 안내로 상담부터 고충의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장맘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례와 같은 이러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다양한 측면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자 하는 저의 작은 바람과 소망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이 글이 사회의 인식 개선에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희의 출산 육아 급여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거슬러 올라가니 노동법에 대해 무지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준 동아줄처럼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센터를 알게 되었고 노무사님들께서 정말 사소한 법적인 지식부터 구체적인 저와 관련된 법들까지 하루에 몇 통을 전화해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저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알게 되었고 해결 방법도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 누락, 둘째를 낳으면 퇴사라는 것이 아직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울어도 돼요? 사실 저희 세대는 진짜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저희 전 세대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의 다 일을 관두거나 아니면 승진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안 낳거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걱정 없이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를 낳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 며칠 전에 SNS에서 어떤 기자분이 이제 써놓으신 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장맘과 육아대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용어 자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진 원래의 어떤 그 고정된 성 역할을 전제로 하는 시각이 아닌가. 왜 그 맘은 직장맘이고 대디는 육아대디일까?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그냥 이렇게 제기해 놓으신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그 현실을 반영을 하는 어떤 그런 용어이고 그 이제 엄마로서 직장을 다니는 것, 또 아빠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같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또 그런 용어의 구분 자체도 그 없어야 진짜 그 엄마 아빠들이 다 좀 행복하게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이런 뭐 일가정 양립 문제 또 뭐 아이를 키우는 문제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고용 평등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망망대해를 떠다닐 때 비추는 한 줄기 등대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권수정 의원님 그 토론 제목이 약간 오늘의 이 모든 걸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들 되게 지금 우리 센터가 정말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 등대지기들이 되게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그 망망대해에서 그 등대를 지키면서 막 그 힘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하시려니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 이제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끝내고 싶습니다.